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의원입니다. 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작은 의원님 질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를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게 재정이나 아니면 정책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한다면 취약계층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구작은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 취약계층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데는 정부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보조나 재정에 있어서의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과거보다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저희가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드리는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기보다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한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예. 지금 세수를 재추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이 어쩔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의 진도가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세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까? 네, 어느 정도 세수가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수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세수 확보라고 하는 건 의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운용을 갖고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갖다가 어떤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전체의 어떤 건전성 부분은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재정 지출의 어떤 증가율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된 거는 제가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세원 확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조세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출 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터이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수를 안정적인 방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세할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세수 확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재정 지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통해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에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조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저희가 세제 지원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방안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 네.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 중장기적으로 없어요? 그 의원님 예.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도 저희한테 이제 증세나 그다음에 세율 인상을 네,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좀 저희가 좀 세법 개정안을 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은 내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을 통한 그런 세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 감세 등의 감세 조치가 있었는데 그 국세 감면 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의 구체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읍시다. 연금개혁. 네. 원래 순서로 치면 정부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생각이신가요? 연금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질 걸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정부가 논의해가지고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해서 심지어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해서 타결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일단 22대 국회에 출범했고 거기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기 또 때문에 국회로 정부도 넘기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국회로 넘겨서야 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약속들을 다 총합하면 1천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 근데 어떤 언론은 중복된 거 빼고 민간 투자 빼고 그러면 한 45조 원 정도, 또 어떤 데는 한 30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한 재정 추계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생 토론회로 인해서 소요되는 재정 계획 저한테 제출. 예, 지금은 저희가 좀 더 내용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안 제출할 때 정도겠죠? 예산 편성안 제출할 때 정도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